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으며 찜통 더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으며 오후 한때 경기 남부와 충북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고통 없이 약물을 조입할 수 있는 주사를 개발했습니다. 독사의 이빨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하는 각질층을 쉽게 뚫는데 기존 주사기보다 효율이 높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37.8%로 5년 만에 10배 급증했습니다. 다른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율이 상승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백산맥 서쪽이 동쪽보다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7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그 밖에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내일 자정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먼바다에서 시속 22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부터 남해에 진출하겠고 자정 무렵에 경남 통영과 남해 근처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낮 동안 내륙을 관통해 저녁 8시쯤 속초 부근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특히 영남과 영동은 태풍 진로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영동과 경남 해안에 200mm 이상, 강원과 충북 영남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태풍이 통과하는 순간에는 평균 초속 10에서 20m, 최대 초속 25m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8월 첫 주 주말에도 가마솥 더위가 계속됐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은 바다와 계곡, 물놀이장에서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데일 것처럼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숨 막히는 더위를 피하려는 인파가 계곡에 몰려듭니다. 졸졸졸 기분 좋게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한결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온몸이 짜릿해질 만큼 시원합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고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진짜 더웠는데 여기 외가 친척들이랑 여기 계곡에 와서 같이 노니까 이제 꿉꿉한 것도 사라지고 시원하고 좋았어요. 고단한 일상에 무더위로 지쳤던 어른들도 계곡에서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공놀이도 하고 물총도 쏘며 웃고 떠드는 사이 더위는 남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열대야도 심하고 더운데 조카들하고 또 저희 애들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물놀이하고 하니까 참 기분 좋네요. 물만 있으면 도심 속 공원도 남부럽지 않은 피서지가 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그야말로 물반 사람 반입니다. 여름철 피서 1번지 하면 부산 해운대. 역시나 해변에 발 디딜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놀이는 기본. 넘실대는 파도도 보고 바닷바람도 맞으며 파라솔 아래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또 부산하면 해운대니까 해운대에서는 밤까지 신나게 놀려고 친구랑 놀러 왔습니다. 계곡과 바다, 물놀이장에 온 피서객들에게 푹푹 찌는 무더위는 오히려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낮 무더위는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민들은 아예 밖으로 나가 더위를 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공원은 밤이 되면서 오히려 활기를 찾았습니다. 335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 연신 부채질도 해보고 시원한 음료를 마셔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오늘따라 바람 한 점 없는 강변이 아쉽습니다. 오늘 낮에 소나기가 내렸어갖고 그래도 밤에 좀 시원할 줄 알고 나왔는데 많이 덥고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운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낮 뙤약볕 때문에 하지 못한 물놀이. 해가 지고 밤이 됐어야 소원을 풀었습니다.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좋고 또 집에만 있으면 아이들이 핸드폰만 하고 그래서 그게 답답해 보여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찜통 더위는 밤이 돼도 계속됐습니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공원이나 강변으로 나와 더위를 달랬습니다. 이열치열 운동으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공원 산책로는 야간 라이딩과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농구 코트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차지했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지만 기분은 오히려 상쾌하다고 합니다. 샤워하고 나서 잠을 자면 더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한 것 같아요. 시민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열대야는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화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돼 온열 질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전국의 기온이 연이틀간 35도를 오르내리자 뜨거운 열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66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장기간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2,60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34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무더위가 계속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장시간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의 종류는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열탈진, 고열이 나타나는 열사병, 열로 인한 경련과 실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660명의 질환 현황을 보면 열탈진이 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129명, 열경련 93명, 열실신 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체온이 오르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할 때는 유산소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고 갑작스럽게 통증이나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고 체온 상승과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술과 커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YTN 천상유입니다. 주사바늘만 보면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독사의 이빨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통 없이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아이는 물론 어른도 느끼는 주사바늘 공포. 고통 없이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하는 각질층을 뚫기가 어렵다는 것. 국내 연구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사의 이빨에 주목했습니다. 독사가 물면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이빨 표면의 홈을 통해 독이 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연구팀은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독사의 이빨을 본뜬 구조체를 주사기의 수천 분의 1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6개의 홈을 나선형으로 낸 뒤 피부에 주사했습니다. 그러면 각질층에 미세한 구멍이 나면서 약물이 홈을 타고 빠르게 주입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주사기 100개를 이어붙여 패치 형태로 만든 뒤 피부에 붙이면 약물이 10초 만에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굉장히 작게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피부 표피층으로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으면 거기에 존재하는 수많은 면역세포들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면역 항체가 더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주사 패치는 인슐린이나 백신 등 기존에 쓰던 액체형 약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했던 화장품의 기능성 성분도 피부 속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연구팀은 기존 주사기보다 효율이 높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이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7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5년 만에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70살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3년 3.6%에서 2018년 37.8%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60대 스마트폰 보유율도 19%에서 80.3%로 4배 이상 급증했고 50대와 40대, 30세 등의 연령에서도 보유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민 전체 평균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8년 기준 89.4%로 집계돼 국민 10명 가운데 9명꼴로 스마트폰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효율 습기 제거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전기 제습기에 데시컨트 로터라 불리는 습기 필터를 추가해 적은 에너지로 높은 제습 효과를 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한 제습기가 기존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소비 전력에서 160% 이상 높은 제습 능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습기 필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습기를 가동했을 때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기술 사업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창업했으며 지난해 말 제품 개발을 마쳤습니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카이스트 전현직 교수 100여 명이 국내 기업의 핵심 소재와 원천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자문단을 설치했습니다. 카이스트는 반도체와 에너지,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기술 자문단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소재 분과와 화학생물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자문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159개 소재와 부품 등에 대해 기술 지원과 자문을 맡습니다. 기술 자문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접수처로 문의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됐던 일본인 여성이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4일 오후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도쿄도 내 한 의료기관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70대 여성이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타마 현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7월 31일 귀국한 뒤 발열 증세가 나타나 에볼라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여성이 에볼라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한때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증세를 일으키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 뒤 일주일 이내에 치사율이 50에서 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약을 처방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은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시 해외 병해충을 국내로 유입할 우려가 큰 생과일 등 금지된 식물류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가 밝힌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류, 고추 등 신선 열매 채소, 흙 부착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금지된 품목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수란 땅속에 있는 물입니다. 대부분 비, 눈, 우박 등이 땅에 스며들어 형성되는데요. 지하수는 전 세계 민물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땅을 파야 쓸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며 사실 개발에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 돋보기 시간에는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최한나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